116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뉴저지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미국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날을 기념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를 기념하기 위한 미주 한인의 날 지정에 대한 결의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뉴저지 펠팍에서 지난 2015년 가을부터 디지털 방식의 미터 주차기로 전면 교체했지만 이용자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역풍이 불 조짐입니다. 겨울 폭풍인 지아가 동부로 이동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인 선조들이 116년 전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뉴저지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미국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날을 기념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월 13일 116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뉴욕의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한인들과 정치인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엘리엇 엥겔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인 이민 사회는 미국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한인 사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ho came to this country 110 years ago seeking a better life have come to this country and have built up this country and have really had and experienced the American dream. 특히 올해 한인상에는 20년 만에 한인 연방 하원 입성에 성공한 앤디 김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I will do my best, and I'm humbled to have this opportunity. I'm humbled to be the only Korean American in Congress. 이날 뉴욕 한인의 밤을 함께 개최한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후세들에게 미주 한인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 알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여서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것,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는 15일 알바니 뉴욕주의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동포사회 인사들과 함께 뉴욕주의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를 기념하기 위한 미주 한인의 날 지정에 대한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을 포함한 미 전역의 23명의 민주 공화 연방 하원 의원은 인천에서 호놀룰루로 이주한 첫 한인 이민자 102명의 미국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고메즈 의원은 작년부터 동일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상정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히 20년 만에 한인 최초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의원도 공동 발의에 합류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발의에 참여한 다수 의원들은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와 지난 2014년부터 협력해 전국 컨퍼런스 등의 참석을 통해 한인 사회와 한미 관계를 위한 의정 활동을 피력하며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활동에 지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펠팍은 지난 2015년 가을부터 디지털 방식의 미터 주차기로 전면 교체했지만 이용자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작동 문제로 언제 위반 티켓이 발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펠팍은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이 형성된 곳으로 뉴저지 전역은 물론 뉴욕과 커네티컷 등 각 지역의 한인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한인 상인들은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미터 주차기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미터 주차기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한인 상인들은 미터 주차기 문제 때문에 고객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타운 정부는 미터기 오작동으로 인해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타운 정부에 신고하면 무효 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용객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취임한 크리스 정 펠팍 시장은 지난해 선거 캠페인에서 주차 미터기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한인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갓난아기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이후 단속을 벌인 바 있지만 여전히 원정 출산 전문 숙박업소들이 아직도 퀸즈 등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3명의 아기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동료 직원들을 향해 칼부림을 벌인 후 자살 소동을 벌여 세상에 드러난 원정 출산 전문업소가 그 후 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이어서 이웃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데이케어처럼 위장한 이들 원정 출산 전문 숙박업소들은 퀸스만 해도 36군데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주택가 안으로 들어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원정 출산 도움업을 하는 업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드러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적법한 검사도 받지 않고 있어 자칫 산모나 갓난아기들이 부적절한 위생시설과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원정 출산 도움업을 하는 업체들은 의료 행위에 대한 면허도 없을 뿐 아니라 산모들에게 공급하는 음식도 영양이 고려되지 않은 빵 2조각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 것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갓난아기에게도 젖병 하나를 갖고 여러 갓난아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등 위생에도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 단기 숙박을 금지하고 있는 법도 위반하면서 활개를 치는 이러한 불법 원정 출산 숙박업이 자칫 또 다른 범죄는 물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전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이웃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 형성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사회는 첫 한인시장과 함께 2명의 시의원과 7명의 교육위원이 활동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이 됐지만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안고 있어 새 시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펠팍은 주류 백인들이 줄어들고 대신 히스패닉 인구가 늘면서 전체 인구가 약 2만 명 가운데서 한인이 50%를 차지하며 백인이 25%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히스패닉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펠팍 상권은 수년 전부터 비싼 렌트와 영업 부진, 주차 문제, 과당 경쟁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펠팍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면 히스패닉계 직원을 고용하거나 고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변해야 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풀어야 할 숙제는 펠팍의 교육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인으로는 교사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생 수의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펠팍의 한인들은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맞아 창조적 도전으로 살기 좋은 다민족 이민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장기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역풍이 불 조짐입니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는 셧다운 책임론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32%에 그쳤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변은 단 9%였습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셧다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기를 소지한 승객이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항 내 보안의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셧다운으로 미국 교통안전청인 TSA 소속 직원 일부가 병가를 내거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어 이번 사고를 셧다운 여파로 보는 시각이 크지만
정작 TSA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3일 총기를 소지한 승객이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을 타고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소 4개의 주요 공항에서 수백 명의 TSA 직원들이 병가를 냈습니다. 셧다운의 장기화는 애틀랜타 공항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공항에서도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휴스턴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탈 국제공항은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밤까지 셧다운했다는 인력 부족으로 B터미널의 TSA, 즉 미국 교통안전처 소속 직원들의 보안 검문소를 폐쇄하고 티켓팅 카운터도 닫은 바 있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 역시 인력 부족으로 금요일인 지난 11일부터 주말 동안 6개 터미널 가운데 1개를 닫기까지 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주말인 12일에서 13일 사이 폭설을 동반하며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던 겨울 폭풍인 지아가 동부로 이동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중동부에 몰아친 눈폭풍으로 최소 10명이 숨진 가운데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는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무려 1,500마일에 걸쳐 기다란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강력한 겨울 폭풍인 지아는 주말을 거치면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등 미 동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14살짜리 친척을 태우고 가던 53세 여성이 눈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참변을 당하는 등 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캔자스주와 미주리주로 캔자스 동부와 미주리 서부에는 곳에 따라 최대 20인치까지 눈이 쌓이는 등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10만 가구 이상이 단전되었고 수도인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의 일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10인치 가까운 눈이 내리는 등 올해 들어 첫 폭설 사태를 맞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소도시에서 실종 신고된 13살의 소녀가 3개월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지난 11일 위스콘신주 더글러스 카운티 보안관청은 작년 10월 15일 위스콘신주 북서부 소도시 바론에서 사라져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제이미 클로스를 바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고든시에서 주민신고로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안관청은 21살의 고든 주민 제이크 토머스 패터슨을 클로스 납치 용의자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터슨은 클로스를 납치하기에 앞서 클로스 부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클로스는 그간 패터슨의 집에 감금돼 있다가 그가 집을 비운 사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스는 작년 10월 15일 인구 3,300만 명의 소도시 바론의 집에서 부모가 총격 살해된 후 사라져 온갖 추측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패터슨에게는 2건의 1급 살인 혐의 및 납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2명의 10대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펜실베니아주의 성직자 데이비드 리 폴슨 신부가 2년 6개월에서 최고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대배심은 지난해 펜실베니아주 6개의 교구에서 7년 동안 약 300여 명의 성직자들이 1,000명 이상의 신도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를 근거로 폴슨 신부를 포함해 2명을 기소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조 사프리오 검찰총장은 폴슨 신부는 한 희생자에게 성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고해성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고해를 받아들인 장본인이 바로 폴슨 신부였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 지역 아파트 건물 로비에서 40대 여성을 위협하고 지갑을 강탈한 강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지난 1월 1일 이스트 윌리엄스버그 지역 건물 로비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여성을 밀어붙이고 칼로 위협하고 현금과 크레딧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퀸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후 10시 15분경
114 드라이브와 196 스트릿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12년형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서 33살의 남성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31살의 승객은 가슴과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차량 뒤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연령을 높인다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의 판매 가능 연령을 현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높이는 계획에 대한 예산을 2019-2020 회계연도 집행 예산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중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식 외국어로 선택하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포트리 중학교는 지난 주말부터 선택 외국어 교과 과정 개설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포트리 중학교의 선택 외국어 과정이 개설된다면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지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평창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인 한인 클로이 김이 2018년을 빛낸 미국의 스포츠 우먼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클로이 김은 오는 3월 25일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진행되는 제14회 연례 스포츠 시상식에서 수상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독감이 확산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3개월 동안 미 전역에서 독감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수가 6만 9천 명에서 8만 4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최악의 시즌으로 전역에서 90만 명 이상이 독감으로 인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2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남성의 불법 체류자인 경우 병역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 그 좀 불법 생소하죠. 체류자도 예. 네, 병역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예, 게 네.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막 놀래요. 아니 무슨 불법 체류자가 미국 군대에 그러니까요. 왜 신고를 네. 합니까? 네. 그런데 법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법을 그게 먼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불법 체류자인데. 글쎄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법은 미국의 그 셀렉티브 서비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네. 우리 그 월남전 때 많이 그 문제가 됐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떡볶이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번 그러면 소셜 스키티 번호 맨 끝에 2자 나오는 사람들 주르르 불러서 월남전에 보내고 그랬었어요. 네. 그 다음에 군대가 모자란다 그러면 떡볶이를 또르륵 돌렸더니 네. 뭐 6번 그러면 소셜 스키티 번호 맨 끝자리가 6번인 남성들 네. 주르르 불러서 그랬군요. 보냈어요. 근데 네. 그 부를 때 그 장부가 있어요. 그 명단이, 그 네. 리스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셀렉티브 서비스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런데 그 법에는 우리가 이 국방부, 미국 국방부 산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법에는 남자로서 네. 18살 네. 되면서부터 26살 이전, 그러니까 25살 364일이죠. 네. 26세 생일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남자이면은 네.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대가 돼 가지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합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남성은 예외입니다. 학생 비 비자, 무슨 이투 비자, 네. 취업 비자 이런 건 다 예외예요. 그러나 네. 불법 체류자는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었었는데 지금 22살이에요. 네. 하다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네. 그럼 그거 신고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예, 근데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해당하는 이 합법인 사람이 아니면 네. 또는 합법이었다가 불법이 되더라도 아니면 처음부터 불법이었던 간에 불법 체류자는 무조건 그 나이에 해당하면 그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나이가 아니고 더 이렇게 지나가- 나이가 예, 많으면 괜찮은 괜찮죠. 거예요? 예, 그 나이만 하면 됩니다. 오. 자, 예, 뭐 좀, 법이 좀 네.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쉽게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네. 뭐 불법 체류 어차피 됐는데 네. 야 이제 조용히 그냥 뭐 무슨 기회가 생길 때까지 조용히 살자 우리 너 학교는 다니고 네. 이제 이러면서 조용히 사는데 안 하게 된다면 예 갑자기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미국 애들 하는 거지라고 네. 영주권자가 하는 거지라고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법 체류자 남성인 경우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꼭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그 불리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법을 어겼다라 그러면 법에는 네. 이 최고 5만 불까지 그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벌금을 매기지는 않고 네. 어떤 미국 연방 정부의 혜택에 대해서 그 혜택을 거부하는 그게 주로 요즘에는 저 혜택 거부 그거가 요즘에는 이제 그 중에 제일 첫째는 네. 시민권 신청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네. 신고한 사람은 신고됐던 그 종이를 가져가야 돼. 시민권 네, 인터뷰 네. 때. 없는 사람은 나가서 없다 그랬을 때 그 나이가 지나서 이 미국에 와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네. 그 나이에 있었는데 안 한 사람은 네. 많이 점수를 깎고 좋은 인상을 안 주는데 그것 때문에 안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 하나. 그렇군요. 예. 네. 그 안 했더라도 시민권은 주는데 상당히 인상 찌끄리고 약간 네. 나쁜 면에서 쳐다봅니다. 네네. 다른 무슨 뭐 핑계거리가 있나 하고. 자, 그다음에 제일 큰 혜택을 못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 가다가 왜 그 연방 학자금 네. 보조가 있어요. 네네. 네, 그거는 못 받게 됐습니다. 네. 크게는 몇천 불에서 네. 막 2만 불, 3만 불까지 주는 학자금 융자가 네. 이 보조금이 있어요. 네. 그걸 못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영주권자나 미국 네.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나이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나중에 정부에서 그걸 알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네. 불법 체류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그 명단에서 보고서 찾아서 그거하고는 하는 건 또 절대 별개예요? 안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네. 셀렉티브 서비스라고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무조건 일단은 그 나이대가 되면 예. 신고를 우선적으로 해야 예, 되는 게 나중에 맞겠네요. 영주권 받을 때, 네.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아니면 대학 시민권자 아니고 영주권자 아니더라도 불법 네.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네. 대학원 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학비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네.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정보일 것 모르는 같아요. 거죠. 네. 네. 오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신중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